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수입량 제한과 관세 부과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내 가전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발되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임직원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하락세를 보이던 은행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과 실적 호조, 배당 증가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3분기 어닝 시즌을 계기로 다시 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정유화학업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배에 달하면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석유 화학 제품의 공급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4.35포인트 상승한 2458.1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72포인트 상승한 662.3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합니다.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수 오늘도 연이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TV뿐만 아니라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도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더라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 9시에는 저희 샘플로스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현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도 실시간 시와 함께 보고 있거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한국전력 이 두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시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소 왜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자 중에서 주식 비중 100%인 분들, 오늘 뭐 그게 한 종목이든 5종목이든 그래서 약간 올라간 거를 잘했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하고 오늘 북한이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지금 총 직결돼서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상태냐면, 만약에 북한이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뭔가 군사적 액션을 취하겠다고 지금 스탠바이한 상태거든요. 무슨 얘기냐, 결과를 떠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비중 100%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9월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0월에는 급등락이 될 것이다. 근데 급락보다는 급등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을 좀 풀어드리겠는데 확실한 건 이 상태로 계속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의 흐름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모두 상승을 했고 또 대표님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불안한 코스피 신고가 셀트리온 제약은 최대 55%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이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의 추천주인데 오늘도 연이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불안한 코스피 신고가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먼저 셀트리온 제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9일 강의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기 종목 하나, 중기 종목 하나, 고위험, 고수익 종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기 종목은 딱 하나 드렸었죠. 근데 그게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원래 강연회 때 뭐, 한두 개밖에 추천 안 하는데 9월에는 그나마 뭐 해봤자 5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기, 중기로 나눠드렸을 때 딱 한 종목 추천해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좀 늦게나마 상승해서 아마도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 상당히 도움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기쁘고요. 다음 강연회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게 참 기가 막혔던 게 이게 추천 가격이 18,500원이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가 9월 9일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수하기 싫어서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못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제도 30% 정도 평가액이 발생했었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55%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넉넉 잡고 강연에 참여하셔서 중기 종목 이 셀트리온을 잡으신 분들은 최소 30%에서 50% 수익이 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연회가 11월 초 정도 예정이거든요. 그때도 좋은 종목 추천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불안한 코스피 신고가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역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신고가 기록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7월 24일이죠. 그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맞죠? 오늘 정확하게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기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고점을 언제 뛰어넘었죠? 9월에 넘어갔어요, 이미. 예, 9월에. 그러니까, 바로 정확하게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얼핏 비교해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코스피가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9월에 그 7월 고점 갱신하고 다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가격대가. 근데 다시 한번 코스피 보여드릴까요? 정말 삼성전자 때문인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진짜 신고가 갱신했어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 좀 더 확대시키면은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안 그래도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억지로 신고가 갱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가지 않는 한 지수가 계속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휘청거리면 그게 어떤 이유가 되든 그게 뭐 차익 실현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원맨쇼예요. 그리고 수급 동향에서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매수했잖아요. 근데 저는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똑같이 어제하고 오늘 기관이 순매도 해줬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9월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할 때 기관들은 악착같이 순매수로 방어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렇게 지수도 좋은데 매도했다는 거죠. 근데 매도도 약간 질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기관 순매도가 뭐 어떤 그 통계가 나왔을 때 가장 공격적인 게 금융투자예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게 국가 지자체거든요. 근데 가장 공격적인 기관과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둘 다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나름대로 큰 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매도한 기관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리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 절대 원칙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차트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응용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제가 정립한 이론이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상승 하락 추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나 업종이나 종목이나 동일한 적용이 된다. 그래서 61선과 100일선 위치를 비교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61선이 100일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예요. 반대면 하락 추세.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7, 8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요. 저는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종목의 추세를 판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차트를 볼 때 일봉 차트가 계속 나열된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추세는 아니죠, 그거는. 단기적으로야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도 반등 나올 수 있고, 그죠? 올라가다가도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약간 후행성이에요.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 다음에 저점에서 올라간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61선과 100일선 비교해서 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20일 이동평균선 활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일을 똑같이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파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이거는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과거에 한 14년 전, 5년 전에 어떤 매매 신호를 판매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호가 너무나 간단해요. 21선 돌파할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승장에서는 뭐 살짝 밀렸다가도 결국 올라가니까 먹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락장에서는 지옥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의 이론은 뭐냐면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이탈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정해서 저점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딱 그때 활용하시는 거고요. 종목이 계속 하락 추세인 종목이 있어요. 그럼 뭐냐? 21선 돌파할 때 거꾸로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21선이 똑같이 있어도 이 활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냐?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 2번은 뭐냐? 그 상태에서 21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21선 돌파했을 때 그때가 단기 고점에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 추세는 어떠냐?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단기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61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활용인데요. 이건 지수하고 업종 탄력도를 참고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상승 추세일 때 어떻게 한다?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업종이 예를 들어서 이 업종 전체가 좀 약할 것 같다. 그러면 21선 아래가 아니라 61선 위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1선 아래보다는 61선 위가 가격이 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수가 무너질 것 같아. 정말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때는 120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차트 이론입니다. 아마도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주식사 29년째예요. 근데 어떤 책도 본 적 없고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100% 제가 다 나름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게 텍스트보다는 이제 차트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럼 1, 2, 3번을 다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를 샘플 종목으로 이제 LG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LG전자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자, 조금 더 확대할까요? 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첫 번째. 상승과 하락 추세를
판단한다. 61선이 120선 비교한다. 그래서 61선이 높으면 상승, 낮으면 하락이라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LG전자의 경우에 이 구간이었습니다. 2016년 6월이었어요. 61선이 파란색이거든요. 이탈했죠?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반대로 2017년 2월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61선, 파란색이 빨간색을 돌파했어요.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 판단할 때, 자, 작년, 그러니까 6월입니다. 그때는, 이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올해 2월이었죠.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이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1년 했든 10년 했든 내가 보유한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추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아주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나름대로 차트의 달인이다. 내가 차트의 전문가다. 뭐 차트의 고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딱 물어봅니다. 그럼 이 종목 지금 추세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그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그 보조 지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정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성택촌놈이 방송에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보조지표가 일체 없어요.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갖고도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추세고요. 그 다음에 제가 21선 활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활용은 뭐냐? 21선 활용은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할 때 매수한다. 보세요. 자, 우측에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자, 올해 2월부터 이제 상승추세 시작됐는데, 그러면 보세요. 자, 21선 이탈했죠, 검은색. 요때 매수하는 거예요. 요때. 반대로, 자, 왼쪽에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은색 21선 돌파했을 때, 요때 매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딱 그나마 조금이라도 고점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7월 말에 추천했을 때 그때 그 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일부러 21선 아래에서 매수도 안 시키고 61선 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120선 아래에서 매수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지수가 어땠었냐. 서서히 좀 불안해졌거든요. 7월 하순에 고점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 좀 가격에서 매수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왜 여기까지 기다렸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7월 하순에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지겠다 감안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요.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혹은 그냥 개념 없이 하시는 분들보다 정말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노하우 팁도 많고 차트 이론도 많거든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어줍지 않은 차트 이론, 어줍지 않은 차트 관련 서적 이런 거 일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80%가 똑같아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알아달라 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요. 대표님만의 평택촌놈 차트 이론 절대 원칙에 대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 만한 내용 함께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위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양시장 상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나왔고요. 삼성전자 초강세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확실한 건 왜곡이에요. 어제와 오늘 분명히 왜곡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모든 저의 생각을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왜곡이라고 확신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계속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바로 꺾이든 다음 주에 꺾이든 한 번 또 꺾여서 또 급락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좀 골고루 상승했어요. 그래서 오늘 뜻밖에도 코스피보다는 좀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목요일이에요. 자, 대표님 목요일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역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국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내일도 매수할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로 전환될 경우에 과연 기간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되고 코스닥은 지수와는 무관하게 활발한 순환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주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는 한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아직까지도 바닥형 종목, 이제 겨우 1차 상승 종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 투자 전략으로는 샘플러스 통해서 대표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하이트 진로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전자 지분 가치 부각으로 상승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계속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 실적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26,900원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대표님, 실적 기대감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대표님이 이미 너무 선반영된 소식이다라는 그런 분별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3분기가 언제입니까?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때 여름이죠. 휴가철이죠. 이번에 연휴야 그 이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1년 내내 먹겠지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름 구간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적정 주가 대비로는 그렇게 심하게 고평가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됐으니까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그러니까 일단 내일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조정받으면 그때 단기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수기를 다들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다음 이슈는요. 삼성생명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지분가치 부각으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로 코스피 지수를 뒷받침해줬는데요. 오늘 삼성생명은 12만 3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피 업종 안에서 보험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삼성생명도 오늘 탄력 좋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입니다. 삼성생명이. 근데 지분 가치를 현재 그 종가로 대충 환산해도요.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29조예요. 29조. 삼성생명의 이익 이익은 14조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다 처분한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떤 지분 평가액을 계산해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려 29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미 서울경제TV 출연을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했다가 4년 쉬었다 다시 나타났는데 2012년에 제가 벌써 몇 차례 얘기했어요. 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무슨 얘기냐. 아직은 단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었고 틈틈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씩 목표로 적당한 그 목표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젠가 저도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제 2년 뒤가 되든 3년 뒤가 되든 한번 지수가 엄청나게 대폭 나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 바닥에 정말로 지수가 대폭 나게해서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거래량도 없고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잡은 1순위 종목이 뭐냐?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언젠가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대표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적정 주가가 27만 6천 원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주셨고 아직까지는 단기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요. LG전자 뭐 이전에도 기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87,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8% 넘는 강한 상승세인데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도 좀 걱정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었지만 오늘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자, 대표님 LG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차트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좀 전에 강의를 통해 설명드렸었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먼저 판단한다. 자, 지금 LG전자는 추세가 어떻게 되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이 이탈했죠. 그럼 무슨 추세가 됩니까? 바로 하락 추세라는 얘기예요. 맞죠? 하락 추세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21선 돌파할 때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맞죠. 그러니까 일단 차트 이론상으로 이건 매도가 맞아요. 하락 추세인데 21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매도가 확실하고요.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한데 뭐 이 정도쯤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매도에도 큰 무리가 없고요. 보유자는 일단 매도하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여기서 섣부른 추격 매수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장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려나 하면서 추격 매수하실 그런 의견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제하셔라라는 부분이고요. 보유자는 매도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전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대웅제약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제약주입니다. 대웅제약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역시나 8%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어요. 11만 9천 원까지 찍고 난 이후에 11만 2,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대웅제약 뭐 이전에도 함께 뭐 거론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약품은 웬만하면 매도 사인 냈었잖아요. 네, 추격하지 말라, 뭐 매도하라고 했는데 유독히 대웅제약은 제가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홀딩하라고만 얘기했어요. 매도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도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시고요. 조정 받으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잡으셔도 되니까 이제 크게 미련 갖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대웅제약이 대표님이 대웅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매도 시점이다. 7월 이후 보유 지속을 조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떴네요.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게요. 테마는요, 단기로는 풍력, 그리고 중기 전략으로는 미세먼지가 올라왔네요.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공략 업종과 테마를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업종에서는 다시 한번 코스닥 반도체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테마는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반도체와 풍력 그리고 미세먼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탄력이 좋잖아요. SK 하이닉스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전기전자가 좋은데 결국 넓게 보면 전기전자지만 좁게 보면 뭡니까? 반도체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보면은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다시 시작된 종목도 있지만 이제 눌림목에서 겨우 이제 반등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잡아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꼽아봤고요. 테마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있죠. 그런데 풍력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권이 워낙 많이 있어요.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들어가서 뭐 밀리면 5% 손절하고요. 올라가면 뭐 10% 정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니까 일단 풍력 다시 한번 접근해봐라 설명드리겠고요. 중기는 역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이 상담 코너를 통해서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또 상세하게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내일 공략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샵 0082번으로 보내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이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봅니다. 4531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대덕 GDS 매수가 21,840원에 비중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덕 GDS입니다.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할게요. 오늘은요, 19,450원에 마감됐네요. 자,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22,000원이었고 지금 매수가가 21,000원대인데 좀 고점인 것도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일시적으로 추가한 다음에, 왜냐면 이제 비중이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번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가격에 매수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좀 조급하신 분이거나. 왜 그러냐면은 저 가격에서 따라잡았다고 하는 것도 일단 이거는 과정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 하시다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추경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고점 매수를 했다가 몇 번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건 일단 지금은 그냥 무조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기엔 약간 뭐랄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추가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추경 매수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본전 또는 10% 손절 가격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꼭 잘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41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상하 프론테크를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30%입니다.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상하 프론테크 먼저 오늘장 흐름 볼게요. 오늘은 14,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큰 폭의 손실 구간이십니다. 네, 일단 저희 쪽에 추석 인사도 주셔서 너무 좋은데 대표님 상하 프론테크 어떻게 본전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전략 투자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추가 매수 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해서 약간 위험하지만은 마이너스 15% 손절하던가 아니면 본전하면 던져달라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겠습니다. 17,500원이면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점 매수했다 볼 수는 없지만 좀 성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지수하고 연동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잠깐 코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제가 한번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보시면요. 제가 뭘 설명드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자 어떻습니까? 지난 6월에 한번 고점 찍었고 7월에 고점 찍었고 다시 9월에 또 고점 찍었어요. 계속 출렁거렸죠? 자, 상하 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6월에는 올라가는 추세였었지만 자, 이 종목도 보면요. 자, 7월에 고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또 고점 찍었어요. 무슨 얘기냐? 6월에 고점 찍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린다면 코스닥 지수는 이랬다는 거죠. 6월에 한번 고점 찍고 내려왔다 다시 7월에 찍었죠. 그리고 내려갔다 또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6월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지수가 좋았을 때도 이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7월, 9월에는 비슷하게 올라갔죠. 지수랑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9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이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굳이 이 가격에 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초반부에 강의를 통해 설명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그런데 업종이 약하면은 어떻게 한다? 61선 위. 지수가 약하다. 그럼 언제 한다고요? 121선 아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매수했어야 되는 거죠. 기다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룰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이 흐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역시나 일시적으로 추가한 이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 가격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또 대표님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까지 다시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336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명문제약을 매수가 6,200원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명문제약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죠. 자, 명문제약은요, 오늘 6,05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대표님, 명문제약 최근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치명 관련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 10% 또는 수익 10% 단기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정말 길어야 한 3분 걸릴 거예요. 짧은 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주식 종목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종목 상담을 할 때 10분 이상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15분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래 어느 분야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할 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을 참고하세요. 근데 종목 상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매수다, 아니면 관망이다, 혹은 매도다, 아니면은 보유다, 이걸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꼭 찾으세요. 두 번째,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설명하는 사람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뉴스 쫙 브리핑해요. 그보다 더 실력 없는 사람들은 보조지표 쫙 나열합니다. 그렇게 10분을 떼어버려요. 심한 사람이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계속 참고하시지만 저 말고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판단할 때 그걸 보세요. 시간이 긴 사람은 위험하다.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맞든 틀리든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움이 되고 배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시켜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교육이에요.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느끼시잖아요. 얼마나 교육적입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문제약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활용해달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은요, 손절 10%, 수익 10%로 단기 대응 유효하다라는 말씀 간략하게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전략을 빠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그만큼 많이 고심하시고 또 분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233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난 정석투자 방송을 챙겨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아화성 평단가 5,121원에 비중 15%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자, 동아화성을 보도록 할게요. 동아화성 오늘은요, 4,7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일단 대표님 말씀대로 정석투자 방송 다시 보기로 잘 챙겨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단가가 거의 고점 부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석투자를 다시 보기로 많이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4, 5, 6, 7,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 다시 보기는 꼭 보세요. 그것만 봐도요, 진짜 혼자서 주식 10년 한 사람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긴 해요. 왜냐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게 14,600원이 적정 주가인데 사실은 좀 억울하긴 한데, 이분은 이제 너무 좀 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추가 후에, 그러니까 2배로 추가라는 얘기죠. 현재 15%니까 15% 추가하면 30%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문제가 있죠. 제가 이 종목이 하락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도대체 이게 몇 퍼센트가 올라간 겁니까? 상당히 많이 탄력받고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너무 늦게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하락수형 종목은 언제 한다고요? 하락수형의 종목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최소한 이때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 수익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 TV에서 다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10% 손절 의견 주셨고요. 저희 정석투자가 3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 5, 6, 7 이 4개월 동안에 방송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384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미래나노텍 6,351원의 비중 20%인데 계속 내려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오늘 가격은요 5,0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대표님처럼 이분도 저희 정석투자 많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3월 27일부터 했는데 보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항상 똑같지만 김은혜 씨는 봄보다 훨씬 더 이뻐지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래 나노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추가하면 안 돼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 손절하세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개인의 3대 집착이 문제가 있다.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나는 반드시 본전 오면 매도할 거야. 이거는 안 돼요. 그 마인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사정이에요. 왜 그런지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일단 이분은 매수하신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탓하진 않겠어요.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저점 매수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급락하는 패턴이었었잖아요. 그때는 단기 매매했어야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주던가 반등 나오면 매도하던가.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은 사실 추가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나마 반등 나오면은 마이너스 10% 손절해 주시고 다시 밀릴 때 재매수하세요.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마이너스 30%에서 반드시 손절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10% 매도 후 재매수 또는 30% 매도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나노텍 알아봤고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888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삼성 SDI를 매수가 20만 9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삼성 SDI는요, 오늘 21만 7천 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일단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삼성 SDI였기 때문에 20만 9천 원도 좀 높은 가격대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이 결국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흐름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트렌드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삼성전자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올라간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그냥 교체 매매 해달라. 이렇게 짧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추세를 같이 따라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요, 즉시 매도 후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주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4854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유니슨을 매수가 3,800원에 비중 40%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475원에 마감이 됐네요. 거의, 네, 지금 좀 소폭의 손실 구간이신데, 대표님 유니슨, 어떤 조언을 드릴까요?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 잠깐 다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쯤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다시 제가 리와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던가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하던가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구간은 어디죠? 61선 아래 120선 위잖아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해도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차트 이론은 완벽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통계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항상 적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의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61선과 120선 사이에서는 매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하던가 아니면 120선 이탈하고 나서 매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61선 깨기 전에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까지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시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대로만 해주신다 그러면 일단은 확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께서는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 다시 보기를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스는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20%, 그리고 평택촌음 차트 이론 앞서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과 미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전 방송 내용도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확인할게요. 자, 마지막 문자는요, 623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주식 왕 초보입니다. 테라세미콘의 34,628원에 비중 30%입니다. 재무가 좋은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은요, 오늘 가격 봅니다. 오늘은요, 28,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많이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재무 상태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적정 주가로 본다면 약간 억울하긴 하죠. 근데 일단 그걸 설명드릴게요. 전략을 먼저 짜드리면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0% 손절해달라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그랬죠. 주식 투자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무제표 잘 봐서 주식 투자 잘할 것 같으면요, 회계사나 세무사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못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경제학자들이 뜻밖에도 주식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론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식의 등락 요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기적인 트렌드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은 재무구조만 보셨나요? 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여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아무리 재무구조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추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다? 시황. 지수가 급락하면요, 가치 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떨어져요. 두 번째, 업종이나 테마의 흐름.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주도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기업의 가치 판단. 적정 주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재무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뭐냐?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제가 앞으로 하는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육 경험이 워낙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신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재무구조 하나 보거나 차트 하나 보거나 이렇게 갖고 쉽게 될 것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교육을 받고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라세미콘 왕초보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 문의 잘 주셨고요. 일단 대표님의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은 초보에서 더욱더 나아지시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테라세미콘은요, 10% 매도 후 재매수 또는 20% 손절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대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꽉꽉 눌러서 담아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9시에 다시 무료 방송 재개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9시 샘플러스, 서울경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